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비고1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고전문학 강의 안내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어요. 12월 28일부터 개강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기 개강반 다음에 진행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 그래서 시랑 소설을 같이 진행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6주 동안 진행을 하고 이어서 4주 동안 문법 강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부터 새해 초반에 고전 시가를, 고전 소설을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수능도 많이 어렵고 문학도 좀 많이 어려운 느낌인데요. 올해는 독서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에는 문학이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서 학생들에게 상황 판단 자체를 좀 강하게 요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험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상황 판단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문 자체를 얼마만큼 잘 해석할 수 있는가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4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현대소설이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렸던 문제가 고전시가였거든요. 일동장유가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틀리게 된다는 거죠. 화암구곡이랑 같이 묶어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처음에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현대문학이 조금 더 부담스럽나? 고전문학이 조금 더 부담스럽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전문학을 많이들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일찌감치 케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1학기 내신과 밀접한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금 정해야 될 텐데 1학기 내신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면은 고전 문학이 있고 현대 문학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고전 문학이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면은 고전 문학을 조금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필요한 게 문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비문학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선순위를 조금 정해드린 것은 조금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린 거지만, 실제로는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학습이 일어났을 때 기대값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꼭 뭘 해야 되나, 겨울방학에 뭘 해야 될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연코 고전 문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자녀분들의 정확한 수준을 조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실제로 아이가 평균보다 충분히 잘하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전혀 못한다라고 오히려 자녀분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직은 학습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분들의 학습 수준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준을 조금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확한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식 중에 하나는 이거겠죠. 통제된 상황에서의
시험 응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통제된 상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끔 가다가 집에서 편한 마음으로 고1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우리 아이가 2개밖에 안 틀리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실제로 강의실에서 시간을 재고 풀고 강의실에서 옆에서 친구들이 열심히 푸는 압박을 받는 환경에서 시험을 풀리면은 점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 저희 수업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이런 통제된 상황 속에서 학생에게 문제를 풀게끔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끔 조금 도와드리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정확한 수준을 판단해야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1학기 내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라는 게 사실 한정적이다 보니까 자녀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당장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주 과정에서는 뭘 하실 수 있냐면 고전과 관련한 세계관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고전과 관련한 어휘를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필요한 필수 작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오는 고3 수준의 작품들을 모두 보여드리겠다? 이런 것들은 당장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3가지 것들을 할 수 있고 아직 고3 수준 기출문제까지 접근하는 것은 풀어는 볼 수 있지만 학생한테 국어적 이해를 돕는데 아직은 도움이 안 되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아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내신을 조금 강화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 단계 정도의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강의는 저희는 아예 학습 상태가 0인 학생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강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고전과 관련한 공부가 0에 수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수능 국어 공부를 안 해봤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펜이랑 제정신만 갖고 강의실에 오시면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강의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단어의 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하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상감이라는 단어 잘 모르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무상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생 무상? 이렇게 답변을 하지 무상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깔끔하게는 잘 판단을 못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 문제를 푸실 때 감각에 기댄 풀이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무상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이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는 감정을 무상감이라고 한대요. 그럼 어떤 것이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면은 뭔가를 지향하고자 할까요? 뭔가를 지향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쵸? 뭔가를 딱히 지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감이라는 선지가 동그라미가 되는 환경에서는 시적 화자가 뭔가를 특별히 지향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무상감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뭘 정확히 알고 있음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단어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 기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단어의 값들을 맞춰 드릴 텐데요. 저희가 매일 아침 7시에 학생들에게 카톡으로 어휘 테스트를 매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조금씩 단어를 공부하는 것들이 쌓여서 이번 겨울에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10개씩이라도 꾸준히 수능의 평가원에 나왔던 단어들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 클리닉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아직은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아직 모르다 보니까 질문 자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작할 때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수업 클리닉에서는 제목을 질문의 숲이라고 붙였어요. 저희가 분명히 학습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학습했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이 있을 텐데 그 질문을 저희가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질의응답이라고 하지만 본인도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먼저 질문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특별한 수업 클리닉을 준비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개별 오답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들 단어도 수준을 맞춰드리고 학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을 저희가 먼저 질문을 해서 생각의 틀을 맞춰드리고 각자 틀린 것들과 유사한 다른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는 방식으로 학습이 일어난다. 크게 세 가지 층위의 이런 관리를 통해서 학습을 해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 클리닉이라든지 수업 어떤 상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제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리닉 시간이 도무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번 수능 국어 많이 어려웠잖아요. 이번 수능 국어 100분이 98% 이상의 선배들이 와가지고 질의응답을 도와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과제물 관련해 가지고 성적표 되게 자세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평균 어떻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구성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형태의 사고 능력에 좀 약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오답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6주 동안 뭐 할 거냐만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강 때는 저희가 12월 28일이죠. 연말에 만나가지고 뭐 할 거냐면 기초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고전의 기초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실 쉬우면서 되게 어렵죠. 어떤 세계관에서는 권선징악의 세계관, 착한 자가 복을 받고 나쁜 자가 벌을 받는 뭐 이런 세계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충의의 세계관, 유교적 관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임금한테 충성하고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뭐 이런 세계관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비현실적 세계관, 용궁에 간다든지 옥황상제를 만나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애시당초 거부감이 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조금 맞춰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글읽기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문법적으로 이어적기나 구개음화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글읽기 훈련을 하는 것들을 조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2강부터 6강까지 저희가 뭐 고대가요, 뭐 아니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시간순으로 쭉 학습을 해 나갈 거고요. 다양한 주제들을 시간순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강에서는 단순히 강의가 끝나고 학습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학습해서 1년 동안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죠. 고전 문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모먼트를 제거해 드리는 6주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를 미리 많이 배워오지 않고 처음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매우 친절한 형태로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 단순히 친절하게 수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업 클리닉을 통해서 최대한의 미스 없이 학생들을 관리해 나간다. 그리고 주차 과제물의 다양한 읽기 자료들을 통해서 고전과 관련한 세계관을 익히게끔 도와드리고 아침마다 어휘 테스트를 제공해서 6주 동안 열심히 단어도 학습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다원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아래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한 강의예요. 고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게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